오늘은 캐나다의 집 얘기를 해볼까 한다. 과연 이 나라의 현실은 우리와 많이 다를까?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미쳤다지만 이 나라의 실정도 만만치 않다. 임대료의 상승 추이는 매년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다. 월 2,500불이 많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변엔 월 3,500불짜리에 새 들어 사는 한국인들도 허다하다. 이게 미친 짓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여유가 넘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유학, 이민자들이 대한민국 일반 직장인의 한 달 월급 또는 그보다 많은 비용을 매달 월세라는 이름으로 집주인의 통장에 오롯이 꽂아주고 있는 것이다. 아내와 아들은 캐나다로 떠난 후 얼마 전까지 일반 주택에 살다 최근 이사를 했다. 처음 이 나라에 발을 딛기 전 먼 타국 땅에 아들을 데리고 홀로 정착할 소위 유학맘으로선 시간에 맞게 본인과 아들이 잘 먹고 잘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테두리 안에서의 보금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놈의 집값이 결정적이었다. 이전 집은 이곳의 일반적인 시세와 비교했을 때 저렴했다. 그 가격에 주택 1층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에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도 아니었던 터라 당장 계약을 하기로 했다. 방 2개, 거실과 주방, 예쁜 정원과 과일나무, 창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8월의 빅토리아는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포장해 주었다.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로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싼 건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이건 인간사 진리이다. 겨울엔 추웠다. 서양은 아직도 우리처럼 바닥난방이 안 되는 집이 대부분이다. 뭐 여기도 요즘 짓고 있는 집들은 바닥난방을 조금씩 설비하는 추세이지만 암튼 20년도 더 된 집에 외풍과 벌레 친화적인 환경이 한몫했다. 단열은 얘기할 수준조차 되지 않으니 이를 논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냥 집안 곳곳 벌어진 틈새가 많다. 우리나라에선 조금 낯설지만 실버피쉬라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도 된다. 침대 시트 밑에서 함께 공생하는 친근한 존재이다. 내가 예전 영상에서 주택에 살려거든 벌레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매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옷장에서 숙식하는 놈들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에 보너스로 작동되지 않는 주방기구를 각종 핑계로 고쳐주지 않는 집주인의 집념과 얌체짓, 그리고 전방위 간섭까지 가미가 되면 외롭게 홀로 고군분투하는 유학맘이 감내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캐나다는 주택이라는 공식을 당연시했던 우리 와이프가 손수건으로 콧물을 연신 훔치며 나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이런 현실적 고통은 고스란히 전달됐고 수위를 고민해도 우리 부부에겐 다른 여지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렴한 집은 이 넓은 캐나다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 시대가 바뀌었다. 땅덩이가 넓다고 집값이 쌀 거라는 생각은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가 돼버렸다. 네이티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고맙게도 이주민들이 나서서 집값을 팝콘 튀기듯 팡팡 튀겨놓았다. 여기엔 그 대단하신 대륙의 국민들의 공로가 컸다.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강남 부럽지 않을 가격들이다. 월세가 오르는 건 당연지사다. 이곳엔 전세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니 고액의 월세는 눈물을 머금고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아내에겐 다시 하얀 밤이 시작됐다. 잠을 잊은 폭풍 검색이 시작됐다. 더불어 지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때였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아름아름 알고 지내던 한 유학맘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놓고 이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딸린 식구가 많아 아무래도 방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빠르고 긴밀한 물밑 접촉 끝에 부동산을 거치지 않은 집주인에게로의 직접적인 소개로 천금 같은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곳에선 세입자 되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고 한다. 아무래도 임대료가 고가이다 보니 임대인들은 세입자의 신원을 까다롭게 따지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내 통장에 매월 틀림없이 돈을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서류를 통해 꼼꼼히 판단하는 것이다. 이제 이사만 하면 되었다. 이사만 포장 이사업체가 있잖아. 영구 이사. 어느 나라를 가든 새삼 느끼는 거지만 편리한 걸로 따지면 진짜 대한민국 따라갈 수 없나 보다. 그렇게 포장부터 운반, 배치까지 해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 자, 미련 없이 포기.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는 짐 셀프 운반으로 가닥을 잡는다. 처음 아내는 기러기 현지 급파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바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와이프 친구 남편, 옆집 학생, 이웃 부부까지. 그래도 제일 고생한 사람은 아내였을 것이다. 집 서칭부터 짐을 부리고 정리하고 청소까지. 집 정리가 어느 정도 된 후 처음 전화 통화했을 때 전화기 넘어 보이는 아내와 아들 표정, 그리고 뒤로 보이는 집안 풍경을 보며
난 감격의 전율로 울컥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그렇게 구해서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이 아파트이다. 여기선 통상 콘도라 하는데 편의상 아파트라고 하자.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전 집보다 훌륭하다. 일단 깨끗하다. 물론 이곳도 10년은 넘은 건물이다. 그래도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한 아파트라 그런지 대한민국 최신 아파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엘리베이터도 있다. 1층엔 공용 정원도 있다. 나름 풀 옵션에 가까워서 냉장고를 비롯 오븐,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다행히 여긴 이런 타입이 흔하다. 에어컨은 없다. 기후 탓이다. 한여름 아무리 더워도 창문을 열고 자연 바람으로 버틸 수 있는 정도이다. 처음 캐나다 거주를 생각했을 때 아파트를 애초에 배제한 건 층간소음이 가장 큰 이유였다. 여긴 아파트도 목조 건축이다. 상상이 가는가. 안 그래도 층간소음으로 칼부림까지 가는 세상에 사는 우리로선 피하는 게 상책이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우리가 피해를 주는 상황도 염두해야 했다. 그런데 다행이다. 며칠 있어보니 너무 조용하다. 발코니에 나가 맞은편 발코니의 이웃과 굿모닝 인사를 나눈다.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하이와 함께 미소를 던진다. 양보가 미덕인 이들에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상일 것이다. 뭐 아파트라고 수리할 게 없는 건 아니었다. 난 오자마자 시차 적응이 이제 막 될 때쯤부터 아내에게 이끌려 집안 여기저기 하자, 수리, 보수 투어를 시작했다. 응당 집주인이 해줘야 할 일이지만 집주인에게 손 써달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수리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변기 누수부터 창틀 실리콘 보수까지 그동안 몸소 갈고 닦은 실력 한가닥 뽐냈다.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과 작업 결과물을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보냈더니 구매 비용과 내 노동력까지 감안하여 일정 부분 다음 달 월세에서 차감해주겠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이런 집주인 참 매력있다. 액수를 떠나 임차인의 입장에선 참 기분 좋은 소식 아닌가. 그동안의 영상에서 숱하게 얘기해왔지만 세상엔 100% 마음에 드는 집은 없다. 주택은 주택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만의 장점, 마음에 드는 점과 단점,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처음엔 우와 하며 마음에 드는 게 천지이고 여기저기 자랑을 하지만 몇 달, 몇 년 살다 보면 벽지도 누래지고 떨어지고 여기저기 갈라지고 물도 새고 그러다 보면 옆집이 좋아 보이고 친구 집이 좋아 보이고 또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마치 권태기에 접어든 애인 쳐다보듯 무감각하게 그렇게 대하다가도 남편이 새로 발라준 실리콘에 아내는 한바구음 보이며 며칠 동안 또 행복하게 되는 게 집이기도 하다. 자동차만큼 자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집이다. 난 이번에 캐나다로 오기 전 비싼 임대료에 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현실에 좌절도 하고 화도 났지만 도착 후 현관문을 처음 열고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다. 아내와 아들내미 보다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고 또 훨씬 더 행복해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 쉬었다. 오늘도 내일도 나를 품어주는 곳, 지금 먹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것에 고마워하며 살기로 하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아직도 안 누르셨다고요? 지금이에요.